안녕하세요. 인니솜씨입니다. 오늘 요 그림 가져왔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겨서요. 일자기도 확인해야 되는데 막 땡기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맨날 이 친구는 놀고 있어요. 쉬고 있고 여기서 밑색이 비쳐 올라온 상태로 흰색을 칠했고요. 여기도 꽃이 있습니다. 이 꽃색을 저걸 한번 흰색을 더 칠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아이디어 생각이 하나가 떠올라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속을 비우고 역발임만 해볼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흰색 물감 개고 있고요. 흰색 물감 개고, 물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편하죠. 그것도 다 꾀가 부리기 나름이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평생을 꾀를 못 쓰는 것 같아요. 그 경제 수업 같은 걸 들어보면요, 자꾸 사람들은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뒷문이 있다는 거예요. 정문이 잠겨 있으니까, 정문이 잠겨 있으면 뒷문은 생각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딱 배운 만큼만 하는 거죠. 그러고는 원망하는 거죠. 나는 그 정문을 포함하지 못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흙수저라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뒷문이란 게 있어요. 찾아보면. 생각보다 문이 크면 클수록, 그 성이 크면 클수록 앞문만 있는 게, 정문만 있는 게 아니라 뒷문이 있다는 거죠. 요새 학교도 보면 다 후문이 있어요. 후문이 한 개가 아니에요. 후문이 한 개도 아니에요. 자, 역발임만 할 거예요. 밑에 색이 좀 지저분해 보이든 말든 간에 그냥 역발임 한번 해볼 거고, 바인더는 평소보다 열심히 넣었습니다. 이래도 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역발임 농도가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묽은 편이라서 테스트합니다. 묽은 편이라 그래 놓고 이렇게 허옇게 올랐습니다. 네. 묽은 편이에요. 초반에 이렇게 하다가도 중간에 물을 타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못 견디거든요. 붓질이 안 되는 걸 못 견뎌서, 가볍게 붓질이 되지 않는 걸 제가 못 견뎌요, 그냥. 뻑뻑한 걸 못 견뎌가지고 중간중간에 물을 타버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느낌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랑, 효과 비슷하게 가겠네요. 색은 안 넣어볼 작정입니다. 색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걸어놓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농도나 이런 게 감이 딱 잡히거든요. 감이 딱 잡히면 확 하는 거죠. 그게 와야 돼요. 몰입에 무언가가 와야, 이게 감이 탁 잡는 그런 게 와야 그게 쭉 진도가 나가지, 아니고선 진도가 잘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그 진도를 빼고 있는 수업들은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더 건들고 싶은 부분들을 매우 참고 넘기고 있거든요. 집중해서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의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길을 가르쳐 준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눕는 거지. 만약에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 촬영 안 할 겁니다. 제가 이걸 뭘 하겠다 하는 거였으면 이걸 촬영을 잘 안 합니다. 이 친구도 촬영을 잘 안 하죠. 제가 진도를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건 맞지만 진도를 쭉 빼주고 있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그림하고는 달라요. 정성을 훨씬 더 많이 들일 수 있어요. 몰입할 수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분포하면서. 너무 예쁘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너무 하얗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호분에는 항상 황토가 들어있어요. 근데도 이 종이가 워낙 진하고 갈색 고동색 빛이 나니까 황토랑 대자 조금 더 넣고 발라봐야겠습니다. 황토 대자 넣고 붓의 끝까지 비비시고 바닥지를 늘 생각하세요. 자꾸 사람들이 그 부분을 바닥지를 다른 화실 다녀오신 분들, 저한테 오시는 그 작업실 얘기입니다. 오신 분들 중에 그 색 때문에 오신 분들요, 그 바닥지 종이 색깔 얘기하면 너무너무 놀라워들 하십니다. 노하우래요. 노하우래요. 그건 아마 더 센스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저도 뭐 바닥지 색을 넣어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그냥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서 그런 톤 내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일체감 있는 톤 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겠죠. 튀는 그림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튀어도 이제 이제 뜨는 거, 이질감으로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질감을 싫어합니다. 네, 이 색이 더 낫네요. 이게 튀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너무 화사해서. 밝은 종에서는 이 정도는 하얗게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서는 너무 강렬한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러시는데, 저희 계속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바닥지 10번, 20번, 30번 얘기해도 그거를 기억을 안 하세요. 이게 정보라는 게요, 귀하게 받아야 자기게 됩니다. 어렵게 얻어야. 언제까지 본인들이, 제가 작업실을 언제까지 거기 하길 원하셔요. 이제 오일에 있잖아요. 저는 있겠죠. 저는 뭐 있겠죠. 있을 때까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제가 있어주지 않아요. 그걸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많아질수록 저는 도망갑니다. 기질이, 제가 정치인이면 원하는 게 많은 것을 즐기겠죠. 제가 정치 성향이 강하다면 즐기고 이용하겠죠. 근데 정치 성향이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재밌어도 두 번은 재미없는 성격이라서 그런 게 싫고 싫어요. 그냥 싫습니다. 새해가 생길 것 같으면 막 흐트러 버려요. 제 작업실도 한 번씩 이렇게 책상을 옮겨버리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묘하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묘하게 기득권이 생겨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작업실에 저도 기득권을 부리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제가 거기서 권위 부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권위를 차지하려 해요. 저도 안 가지는 권위를 사람들이 자꾸 가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제가 불편하거든요. 그럼 제가 자리를 싹 솎아버려요.
그 책상 위치를 바꿔버리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낯설게 만들어버려요. 낯설게. 본인이 이 작업실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낯설게 만들고 막 하고 해주던 걸 안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고 이제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느낌,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없애버립니다. 제 작업실이 그런데 이용된다면 저는 제 작업실 안 해도 돼요. 저는 저 혼자 그림 그리면 돼요. 좋네요.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게 너무 피곤하고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릇이 작은 거예요, 제가. 그릇이 작은 거죠.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있으면 정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저 하나, 제 그릇 안에 온전히 채우는 것도 평생의 과업인데, 남까지 그렇게 이용을 이렇게 해서 막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또 외국에 사신다거나 그냥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요, 미술계는 그냥 더러워요. 근데 어디나 정치는 있어요. 미술계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술이 왜 정치가 이게 손을 저렇게 하기 좋은 게 뭐냐면, 미술 하시는 분들이 무식해요. 그 사람이 그 사회나 세상을 좀 알아야 그런 무식함, 막 깊이 있게 하나를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식이 많을 수 있어요.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박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을 아는 그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썰려 살기 때문에 무식해요. 책도 다양하게 읽지 않고요. 뭐 경제나 정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제 기준에. 그 사회의 어떠한 부분에 본인이 종속되어 있고 거기서 예술을 한다 그러면 그 사회의 어떠한 부분도 알고 예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상태면 좋겠는. 그러면 예술가로 저는 남을 것 같거든요. 100년 후, 200년 후에.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 밥그릇 하나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심사위원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고 운영위원 하나 차지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그런 거 따라가는 거죠. 이거 공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 이거 또 해만 공개로 넘겨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버리네. 사람 모아서 인원수 채우고 머리수 채우면 그거 줍니다. 정치적. 표랑 똑같은 거예요. 그 지방선거 이런 거 같이인가. 네. 그리고 저기 협회장까지 하려면 저거 돼야죠. 대통령 선거처럼 총선 막 이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거 인원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주목적이 되는 것이 싫은 거죠. 어쩔 수 없이 더러워도 담궈야 되는 발은 있거든요. 참 뭐 이쪽이 원래 똥통이면 한 발은 똥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발 다 빼면 이 예술계를 아예 떠나야 되니까 이쪽 계열을 동양화, 뭐 서예계, 서양화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서예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좀 작은 거예요. 인기가 없어서 그게 작고
발 하나 똥통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예술을 떠나야 되니까. 이 좋아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대중들, 파퓰리즘 그 정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중들은, 우리 선생님이 무슨 협회 뭐라더라. 이게 파퓰리즘이에요. 그죠? 예, 그 정치랑 똑같은 거예요. 뭐 준다, 뭐 이제 콩고물 떨어질 거 계산해서 이렇게 그 투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국민 주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준다 그래서 뭐 투표하는 거. 그거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뭐 준다, 이거는 끌려간 거잖아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뭐 준다는 실은 본인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끌려간 거예요. 저실도 화실도 우리 선생님 뭐 된다. 그래서 가면 뭐 하나 얻는다. 콩고물 하나 떨어진다. 그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라가 있고 하나의 축소판으로 계가 있는 거죠. 예술 계, 서예 계, 민화 계, 동양화 계가 있는 거죠. 그냥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이 땅에 그 발 디디고 사니까 피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있는 거지. 두 발 다 담그고 싶지는 않은 거죠. 두 발 다 담그면 똥물에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저기 똥물에서 헤엄치고 다녀야 되니까 그건 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중 되면 뭐 똥이 많이 묻으면 수영도 재밌겠죠. 똥물에서 수영하는 게 재밌겠죠. 그리고 수영도 할 줄 알면 재밌겠죠. 근데 아직 제가 수영도 못하고 똥물도 싫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발을 이렇게 담그려고 하는 거죠. 뺄 수는 없어요. 빼면 못하는 것들이 제약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발을 빼긴 어렵고. 그래서 자꾸 협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당도 계속 생기잖아요. 이상하게. 이름 바꾸고 또 생기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좀 새롭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게 기대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은 순수성을 지키고 싶은 입장에서는 새 협회가 나왔다 그러면 새 협회가 초반에 깨끗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적게 모였으니까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득권이 없으니까 아직은 좀 깨끗해, 투명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있는 거죠. 협회가 오래된 협회들은 그냥 뭐 거들떠보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똥물 안에서도 기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회 기여하듯이 그래야 그래야 참고 똥물 수용을 해야 나중에 정화시킬 능력이 권리가 우리 이거 좀 정화하자 하는 그 발언권이 좀 주어지니까 똥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덜 똥물, 웬만하면 똥물의 강도가 이제 희석률이 높은 1대9 정도에 있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바인드 비율처럼 2대3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막 수용을 하는 거죠. 그때 되면 또 그 맷집이 있겠죠. 똥독이 안 오를 맷집이 있겠죠. 그때 되면 맷집이 있으면 저도 똥물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작가가 돈이 없으면요 그쪽으로 더 치우쳐져요. 그러니까 물론 아닌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함을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부정적인 분들. 근데 좀 긍정적인 분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금 진치로 바꿀게요. 진취적인 분들은 그래도 그 똥물 수호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좀 이제 퍼스트 펭귄처럼 이제 뛰어드는 거죠. 팍!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뛰어들면
그래, 아, 어쩔 수 없다. 그럼 나도 뛰어들자 하면서 선배 따라 뛰어들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요거는 여기를 올리고 여기 올리고 여기 팰 거예요. 팬다는 건 주어 패는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원래 옆발임 위치 아닙니다. 원래 색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러면 반대로 해야 되는 거야. 계산 잘못했네. 계산 잘못했다. 쥐어버리니까 쉽죠. 요정이 신기합니다. 요정이 가죽 같거든요. 뭐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에이, 또 닦였다. 에이. 잘 닦이네요. 바인더 더 넣겠습니다. 바인더 넣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항상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취미로만 하시기를 저는 정말 정말 취미로만 하시기를 제일 바랍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여기 한 줄, 오케이. 역발임인데 저게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계산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한 줄 따고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피한다고 다른 데 가면요. 그거 정치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일이 좋으면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보호하긴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했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안 휘둘려요. 덜 휘둘리고. 그래서 이게 그 돈을 버는 수단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네. 그렇게 본인이 그림이 좋아서 한다면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되면 점점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야망이 있는 분들, 돈벌이 수단이 뭐 되든 뭐든 하세요. 괜찮아요. 야망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순수하게 사랑했던 분들이 상처를 받죠. 저도 이제 전공하고 막 성인이 돼서 그 사회에 그 공모전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매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회의감을 느낀 거죠. 상처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놀랐다 해야 되나? 회의감이죠, 사실. 그런 게 생겨가지고 공모전을 성인이 돼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성인부 공모전을 부지런히 냅니다. 그게 또 스펙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저는 한 번 내보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는 안 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이게 평생을 이제 10살 때부터 서예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만으로는 8살이에요. 평생을 이걸 했으니까 이걸로 하고 이걸로 이렇게 이것이 내 삶이었으니까 서예가 삶이었으니까 이거 외에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잘 없고 그리고 잘하는 것도 없고 서예 외에는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대회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휘호대는 조금 깨끗하다, 투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리운 거예요. 그 휘호대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녀가지고는 중고등학교 계속 휘호대에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그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가봤던 게 이제 휘호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만큼 순진하지 않으니까 나중 되면 순진하지 않고 이렇게라도 이거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좀 더 하기도 했고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학생은 원해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마음이.
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학생이 원하기 때문에 전 안 했는데 그 공모전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거죠. 학생들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은 그 공모전을 생각보다 좋아해요. 제 눈엔 사실 탐탁지 않은 글씨를 왜 내보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공모전을, 어떤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좋아하더라고요. 공모전이 있으면 사실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아니면 열심히 안 해요, 사람이. 목적이 없잖아요, 평소에. 글씨 쪽은. 목적이 없으니까 공모전이 없으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 공모전이나 자격증 시험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필요악인 거죠, 제 입장에선. 안 시키고 싶고 나도 안 하고 싶고 사실.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공모전이에요. 공모전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는 그 이제 마감 같이 뭐 졸업 전시 뭐 이런 논문 이런 것처럼 이때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는 그게 있으니까 그 장치로서 하나의 유익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취감이 있어요, 또. 성취감이 있으니까 서예나 글씨 쪽은 누구냐? 아, 요것도 이제 한 줄이네요. 글씨 쪽은 이렇게 작품이 내가 그냥 보고 감상할 그림이 잘 안 남아요. 안 남기 때문에 중간 검사를 받고 싶어요, 선생님께.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게 확신받고 싶거든요. 확인받고 싶고. 근데 그 못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래 봐봐요. 와, 진짜 맨날 인스타에 보면 아, 저 글씨 와, 너무 못 쓴다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글씨 너무 잘 쓰시네요. 그러면 저 기분 하나도 안 좋아요. 인정받는 느낌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는 글씨 타입의 글씨가 있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저는 눈이 높아요. 저는 눈이 높아요. 못 내려요. 저 천정까지 다 왔어요. 지금 저희 실력에 비해 전 더 높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요. 눈은 낮아지지 않아요. 눈은 낮아지지 않아요. 실력은 올라가는데 더딘데 눈은 빨리 자라버려요. 그 안목은 빨리 자라버리죠. 한 번 보면 그게 안목이 되니까요. 근데 손은요, 한 번 따라 한다고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마음에 괴로운 거죠. 빨리 자라지 않는 실력과 너무 빨리 자라버린 눈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괴리감 때문에 어려운 거죠. 마음이 그걸.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할 수 있으면 평생 할 거고, 중간에 다 포기한단 말이죠. 그 글씨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자꾸 1년이면 나만큼 쓰는 줄 알고 와요. 그러면 질문할 때, 선생님, 이렇게 쓰려면 얼마나 써야 돼요? 그럼 제가 30년이요. 이래버려요. 30년 썼다고. 30년 걸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웃고 안 믿거든요. 그냥 웃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면 겉으로 믿어요. 건성으로 믿어요. 건성으로 믿어요. 그리고 한 1년 좀 참아요. 1년 참을 수 있어요. 1년, 그래. 저게 30년 됐다니까 1년 참아요. 2년, 그러니까 3년. 이게 야망이 있는 분들은 못 견뎌요. 제 밑에서는 못 견뎌요. 못 따라간다는 걸 한 2년 되면 알아요. 못해요. 글씨는 하루아침 늘지 않아요. 글씨 쓰다가도 미나 많이들 하시죠. 오히려 그 야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예쁜 거 좋아해서, 이런 취미 좋아해서 오신 분들은 글씨 쓰다가 미나로 되게 많이 넘어가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화실을 다니는 그 취미 활동, 그 어떤 여가 활동으로 이걸 여겼던 분들은 글씨 쓰러 왔다가 그림 많이들 그려요. 아니면 그냥 글씨 조금 배워보고 싶어서, 글씨 좀 잘 쓰면 이렇게 좀 멋있잖아요. 글씨를 잘 쓰면. 그림을 잘 그리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글씨는 한 필에 쓰기 때문에 멋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글씨 자체가 주는, 문장이 주는 그 지적인 미가 있거든요. 지성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끌려서, 그것도 미죠. 지성, 미. 그 어떤 아름다움에 이렇게 끌려서 시작하신 분들이 그렇게 야욕이 없는 이상은
잘 미나로 과목을 많이 바꾸고 계셔요. 그만큼 글씨가 어려워요. 글씨가 어렵죠. 한 번에 써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겨워요.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미나 하세요. 그 글씨 쓰는 생각 하지 마세요. 아이, 아무 전망 없어요. 켈리는, 예, 별로, 예, 힘드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할 거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그게 좋은 사람은 못 말려요. 어차피 못 말릴 사람 못 말리니까, 나 취미 뭐 가질까요? 미나 할까요? 켈리 할까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미나 하세요. 그러면 돼요. 켈리 안 들어. 근데 그 특유의 화선지 질감이 좋고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버티겠죠. 그 항상 주는 이 질감이 주는 그 피드백이 있거든요. 저 이거 종이 만질 때랑 다른 종이 만질 때랑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 그림을 애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 종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이 질감이 달라요. 다른 종이랑. 앞이 까끌까끌하거든요. 제가 염색하면서 독특한 재료를 넣어서 그래요. 까끌까끌하거든요, 사실. 예, 까끌까끌해요. 요거. 그 가슬가슬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전혀 저런 느낌이 안 나요. 그 바인더만 넣어서 포수를 하잖아요. 그럼 앞이 표면적이 굉장히 약간 비닐 같은 느낌이 나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표면에서 미끄럽거든요. 바인더는. 근데 이 친구는 가슬가슬거립니다. 가슬가슬. 사포, 고운 사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넣었던 그 재료, 어떤 특수한 재료 때문에 잘 안 말라요. 그 재료는 이제 회원들 염색 특강, 이제 염색도 강의, 얼룩 염색 이어갈 거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한 개씩 할 거예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해놨어요. 바인더 포수. 그 제일 쉬워요. 그렇게 한 거고, 다른 포수 알려드릴 때, 요 비법, 재료, 아주 그냥 그 용의 꼬리,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용의 꼬리 같은 거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원들만 오셔가지고 회원분들이 걱정하세요. 노하우를 너무 많이 푼다고. 그래서 나 그거 회원들한테만 푼다 했더니 그래도 너무 많이 푼대요. 그건 맞죠. 노하우 너무 많이 풀죠. 근데 이게 다른 화실에서 볼까봐 또 걱정하시기도 하고 정말 감사해요. 너무 저를 걱정해줘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다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봐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뭘 아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게, 그 한 끝이구나. 본인이 2% 부족했던 그것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고민의 값이거든요. 그게 졸탁동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이 그 졸탁동시가 무슨 뜻이냐면, 그 계란, 다갈, 이거 하면서 해야지. 닭알, 하면서 하다 틀릴까봐 좀 그렇긴 한데, 닭알이 있어요. 달구알, 닭이에요. 달구가 있어요. 닭이 있고, 어미닭. 하고, 이제, 병아리, 삐아리. 병아리는 이제 사투리로 삐아리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닭은, 닭은, 영어가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로 달구. 그리고 병아리는 삐아리 하고 달구 식기. 여기 있어요. 중간 병아리를 달구 식기라 하더라고요. 옛날에 할머니가. 그리고 달구. 큰 놈은 달구. 이게 엄마 닭이 새끼 병아리가 이제 저기서 나오잖아요. 알을 깨고 나올 때 이제 이렇게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 닭이 조금 쫀단 말이에요. 이제 아무 때나 그러진 않아요.
그 깨어날 때가 돼서 알 속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이걸 깨잖아요. 깨면 어미닭이 그때 탁 깨주는 거예요. 근데 미리 깨면요. 어미닭은 선생님이에요. 여기 병아리 있어요. 병아리, 비아리. 그 어미닭이 선생님이 닭이 이제 병아리가 깨어나려고 하지 않을 때 이걸 탁 쪼면요. 그러면 얘 죽어요. 그리고 이 병아리가 혼자 깨면요. 독학이에요. 혼자 깨면요. 또 죽어요. 둘 다 그래서 안 좋아요. 공부에 있어서. 그래서 선생이 이때 어느 정도 그가 깨려고 할 때, 그가 좀 깨어냈을 때, 그때 탁 줘야 그가 그 지식을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을 이제 요거를 영상을 보고 탁 어떤 분들은 졸작동시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냥 몰라요. 그 귀함 몰라요. 귀함 모르시는 분들은 금방 까먹고 자기 거 안 되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 있거나 말거나 나는 누군가의 졸작동시를 돕기 위해서 이 일들을 계속 하지요. 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굳이 거기 가서 자꾸 이렇게 깨고 있으면 그 사람 죽으니까 놔둬버려야 되고, 독학을 하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갈급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때려치고 싶어요. 그게 독학의 폐해. 안 가르쳐 준 것에 대한 폐해. 어미닭이 이제 스승님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 이게 애기 병아리가 달걀을 혼자서 다 깨게 만들면 그 나쁜 닭이다. 그죠? 그게 달구식이다. 예, 혼나야 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마인드? 저는 이런 마인드를 이제 서예하면서 교수님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문장들을 만나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민하하신 분들이 이런 문장 안 만날 거잖아요. 만나기 어려울 거잖아요. 졸탁동시에 대한 그런, 서예는 문장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만나버리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서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멍청하게 쓰지 않는 이상, 멍청하게 쓰는 건 별로 이거 의미 없이 그냥 화제 고르는 거. 근데 저희 교수님이 화제를 그렇게 빠꾸 시켰어요. 화제를 이렇게 채택해 오면 이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얻었냐? 그러면서 좀 더 찾아와라. 이거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화제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글씨가 글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씨는 글 앞에, 문장의 위대함 앞에 겸손해야 돼요. 글씨가. 아니면 지가 써야 돼요. 그 문장을 쓴 사람이 그 문장이 그렇게 기록되기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까지, 기록물로서 값어치 있는 것들 인정받기까지 그 앞에 문장을 함부로 고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깊은 게 아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나타나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습성이 생긴 거죠. 졸탁동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직 깨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잘하고 싶다, 야망이 있다, 욕심이 있다, 난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싶다, 이거는 그리고 죽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부지런히 본인의 그 계란을 깨세요. 본인의 틀을 깨주세요. 그러면 그때에 저 인간이 말했던 그것이, 저 인간이 맨날 저런 잔소리 하더니 그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어느 날 깨우쳐집니다. 그 문장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그리고 체득된 몸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툭 기억나거든요. 툭 올라옵니다. 네. 한 번만에는 안 되는 나이.
나의 손을 예. 2번 하니까 훨씬 예쁘네요. 자, 어떤 식으로 갈지 지금 보이시죠? 어머, 지금 화면에 얼핏 보기에는 어머나 불나네. 예, 이제 빛나네요. 역시 밑에도 빛나고, 예, 요거 빛나고, 너무 예쁘다. 예, 너무 예쁜데 이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가도요. 그거 영상 보면, 왜 이러지? 이럴 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카메라 좀 좋은 거 쓰세요. 뭐 어두워요. 조명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요구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안 하니까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컨텐츠가 좋으니까. 사실상 컨텐츠가 좋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것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본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컨셉 그렇게 잡았어요. 한 번만 본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 번 보고 안 보신 분 많겠지만 항상 나 자신을 속여요. 없는 자부심도 자꾸 만들어줘야 이 일 계속 버티면서 하지. 자부심 없다고 자꾸 겸손하고 이러면요. 속아요. 없는 자부심을 내가 나에게 만들어주면서. 아니면 누가 만들어줘요? 아무도 안 챙겨줘요. 아무도 세상은 야박합니다. 가족들도 내 자부심을, 자존감을 막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뭐 그놈의 자존감 수업 이런 것 때문에 막 엄청 그렇게 했잖아요. 위로받고 했죠. 그 위로 어디 갔어요? 위로는 잠깐이에요. 결국은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계속 해낼 수 있는 능력. 위로는 잠깐입니다. 아유, 예쁩니다. 자꾸 칭찬하면 또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쁘다. 좀 어렵네. 어렵지만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어려워. 지워버리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쌓이면 못 지워요. 그으면 끝. 근데 얘는 좀 지워지잖아요. 우리 지우개. 우리 친구 지우개 발인부 든든하지요. 이 친구가 그래서 왼손에서 항상 칼과 방패로, 창과 방패로 이렇게 항상 든든하게 이 친구가 지우개를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시도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지우고, 그리고 야 이거 산으로 가겠다 싶으면 빨리 중간에 색 바꾸고. 제가 산으로 가고 만약에 제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런다면 저의 권위를 막 세우려고 나는 옳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정을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정을 알려주지 않아요. 완벽한 척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중간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여기 바꿀게요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것들을 엄청난 우리 선생님 어디가 또 이렇게 잘할 사람이다 뭐 이런 안 돼요. 저는 평생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이 기록물이 이제 막 떠돌이 다니는 거죠. 좋죠? 생각해도 제가 이제 딱 죽고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 기록물이 막 떠다녀. 근데 그 유명했던 선생님들 기록은 없어. 멋있죠? 내가 위너예요.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1000년 후에 내가 1등이다. 1000년 후에 그들은 그 역사를 회복시킬 수 없어. 그 기록을 그때 가서 할 수 없어. 니네가 아무리 당대에 유명했었어도 잘 나갔었어도 기록물은 나만 남겼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내가 1등 하려고요. 죽어서 1등 하면 뭐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죽어서 1등 할 생각하고 있는 그 꿈꾸는 상태가 행복하잖아요.
꿈쟁이. 평생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하고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잘 안 나가니까 저기 이제 정치로 빠져야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시달려야 되니까 또 안 행복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살아야 되겠으니까 당장 저걸 해야 되니까 나도 그럼 정치에 들어가야지. 나도 유명해져야 되니까 정치권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저기서 자리 잡아야지. 이러면 불행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을 하고 글씨 쓰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기고는 싶어. 이기고 싶으면 이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기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내가 봐도 지금은 지금은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가 이긴다. 죽으면 너네는 기록물 없어. 나는 기록물 있어. 역사에 내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헛꿈이라도 꿈을 꾸는 사람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하고 현실 부정하는 사람도 있죠. 그 현실 안에서 그런 거랑 또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 부정, 그 현실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거 한 줄 긋는다고 지금 되게 이쁘네요. 제 스타일입니다. 뭐 나온다 이제. 이제 형태가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랬더니 옆발임이 너무 짧게 이제 겁나가지고 짧게 당긴 게 티가 납니다. 겁나가지고. 근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뭐 하는 짓입니까? 선생님이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거 봐보세요. 이제 3분의 2는 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밖에 못하네. 이 선생님 안 되겠네. 이 선생님 안 되겠네요. 그럼 이 선생님 다시 조금 더 하고 그러지. 선생님 이렇게 하셔야죠.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셔요? 예.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뭔가 감이 잡히니까 지금 이제 과감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감을 잡지 못한 거죠. 중간 과정이 하나 생략해 버렸잖아요. 저도 낯선 거예요. 이번 처음 해봐요. 처음 해보나? 해봤나? 잘 모르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 안 해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믿을 수 없는 게 제 기억이라서 기록물에 또 이렇게 찍어 놓고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했을 수도 있고 이제 화면을 봤더니 잎사귀가 지대로 기대되죠. 기대되고 여기 뭐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어머나 이거를 50분 가까이 찍고 있었네요. 정말 못할 짓이네요. 그죠? 시간 도둑 진짜 시간 도둑이에요. 시간 도둑만 샀어요. 지금 50분 가까이 이거 했는데 좀 빨리 이렇게 많이 당겨야 되겠네요. 감을 못 잡아서 실은 더디게 간 겁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뭐 다 잘하고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저 진짜 못해요. 다 알고 막 다가고 막 그러지 않아요. 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는 척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은 거의 자판기처럼 대답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저의 어떤 호기심에서 오는 습성이에요.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대답이 그냥 하고 싶어서 대답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아 이거는 대답하기 싫은데 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도 잘 모르지만 어떤 대답은 굉장히 답을 도출해내고 싶은 마음에 대답을 하고 싶을 때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설명도 그것 때문에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50분이 땅 됐으니까 이제 1교시 끝났습니다. 애들은 학교 가면 45분인가 하는데 50분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어서 영상 찍을지도 모릅니다. 요거는 별로 막 급하게 진도 빼드릴 이유가 없어서 숙제 막 제가 숙제 해오세요 하고 제가 먼저 진도 빼드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저 하고 싶을 때 또 할 거예요. 오늘은 또 얘기하려고 꺼냈나 봅니다. 이거 웃깁니다. 자꾸 말하려고 영상 찍고 있어요. 이제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거의 이제 말하려고 영상 찍고 있어요. 자, 기대되는 요 모란 요거 은근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요 책을 많이 샀거든요. 사람들이 이 도안이 들어있는 책을 많이 샀기 때문에 저희 결과물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찍고 싶을 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만나요.